이번에 충북과 강원 지역 민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지사 선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특보 출신의 김영환 전 의원이, 강원지사 선거에서는 검사 출신의 김진태 전 의원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당선인 특보와 전직 비서실장의 대결로 관심을 모은 차기 충청북도 지사에 대한 지지도를 살펴봤습니다.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48.4%를 얻어 34.4%를 얻은 노영민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대에선 노 후보가 앞섰지만 60대 이상에선 김 후보가 60% 넘는 지지를 받았습니다. 차기 충북도지사가 역점을 두어야 할 과제로는 일자리 확대 19.9%, 집값 안정 19.8%, 복지 확대 14% 순이었습니다. 이광재 전 지사가 다시 출마한 강원도지사 선거는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가 49.1%로 37.6%를 얻은 이광재 민주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대 이하에선 이 후보가 앞섰지만 50대부터 김 후보가 앞서기 시작해 60대 이상에선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우위를 점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좀 실망, 그게 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 민주당 도지사들 꽤 오래 해왔으니까 그에 대한 좀 반대? 정권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지역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일자리 확대 25.5%, 복지 확대 14.4%, 문화 관광산업 활성화 14% 순이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성남 분당갑 후보가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와 함께 성남의 조커를 잡는다며 반 이재명 원팀을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지지자들과 셀카를 찍으며 세를 과시했고, 김동연 후보는 경기도 분도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성남 분당갑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와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가 함께 손을 맞잡았습니다. 안철수의 안, 신상진의 신, 김은혜의 해를 따서 안심해 트리오로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장제원 의원,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이 총출동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공영개발에 탈을 쓴 채 헐값에 토지를 수용한 성남의 조커가 누굽니까?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인천 대공원을 찾아 지지자들과 셀카를 찍으며 세과시에 나섰습니다. 김동연 후보가 일꾼이고 상대 후보는 뭘 하시던 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서울도 그렇죠. 저는 오세훈 시장 하면은 세금 둥둥섬인가 밖에 생각이 안 나요.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는 임기 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설치하겠다며 분도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요 전통시장을 지역 명소로 바꾸겠다며 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했고, 송영길 민주당 후보는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상향을 약속했습니다. 전통시장 공간도 백화점처럼 매력을 느끼고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명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주택자 종부세와 동일하게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상향해야 합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탄 출마 논란이 있는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을 겨냥한 것인데, 민주당은 근거 없는 음해를 중단하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상은 기자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범죄 특권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인천 계양을 출마를 겨냥했다는 점을 숨기지 않으며 이 후보가 정말 억울하다면 개정안에 적극 찬성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그 불체포 특권 뒤로 숨지 말라는 뜻입니다. 개정안은 체포 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기명 투표로 표결하고 표결되지 않으면 가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불체포 특권 폐지를 약속했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치 공세성으로 법안을 들고 나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더 이상 상대 당에서 정치적인 시비를 하거나 더구나 근거 없이 음해하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불쾌하다는 반응입니다. 머슴이 빨간색 좋아하는지 파란색 좋아하는지 어느 지역 출신인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낮지만 불체포 특권을 둘러싼 논쟁은 지방선거 표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MBN 뉴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정치톡톡 하겠습니다. 정치부 우주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국회 찾아 시정연설을 하는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으로 내일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하게 되죠. 지난주 국무회의에 통과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 처리를 요청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 비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또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도 주목이 되는데요. 이 대통령실은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와의 초당적 협력, 협치를 통한 위기 극복 등이 주요 키워드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추경안을 신속 처리하자는 데는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것 같은데 규모를 놓고는 좀 신경전이 펼쳐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윤석열 정부는 추경 예산안으로 총액 59조 원을 제시했는데요. 이 중에서 지방교부세나 교부금 정산분 같은 걸 제외하면 실제 추경 지출액은 36조 원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액을 이 방금 말씀드렸던 36조에서 다시 47조로 11조 원을 또 늘리자는 안을 제시한 건데요. 네. 53조를 뚝딱해서 만들어내는 정부가 충분히 이 정도는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준비해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를 두고 무리하게 액수를 올려서 정부를 압박하고 또 시간 끌기를 하려 한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겉으로는 추경안의 신속한 심사에 협조한다지만 내심 추경안 처리마저 발목을 잡을 기세여서 우려됩니다.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초과 세수 가운데 9조 원은 국채 상환에 쓰겠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습니다. 네, 내일 윤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하고 만찬 회동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나타냈다면서요? 네, 윤 대통령이 사실 내일 시정연설이 끝난 뒤에 저녁에 여야 지도부와 저녁 회동을 가지려고 했지만 이 민주당이 거부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은 사전 일정이 있다면서 날짜를 다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세부 일정이 조율 과정 중에 있었고 16일은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이 사전 일정으로 인한 참석이 불가하다고 통보한 상태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퇴근길 식당에서 김치찌개랑 고기를 구워 넣고 소주도 한잔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 회동과 관련해서 이제 허심탄회하게 만나고 싶다. 그러니 다른 날로 다시 일정을 잡아보자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거절한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새 정부 내각 인사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비롯해서 보건복지부 장관 정호영 후보자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문제로 계속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웃으면서 밥을 먹을 수는 없지 않느냐. 또 여야 갈등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만나는 것도 편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뭐 이런 상황에서 김치찌개하고 소주 넣고 한담하는 게 좀 껄끄러울 수는 있겠죠. 네. 자, 지방선거 얘기 좀 해보자고요. 앞서 보도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지금 불리한 상황인데 강용석 후보가 김은혜 의원한테 보수 단일화를 제안했다면서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김동연 민주당 후보에게 다소 밀리는 상황인 만큼 강용석 무소속 후보의 5%대 지지율을 가져오기 위한 단일화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네. 강용석 후보 측은 토론 3회 후에 여론조사 단일화를 하자. 그리고 패자는 선거운동을 돕자. 이런 조건으로 단일화를 주장하면서 그 외의 협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은혜 후보 측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요. 제가 저희 유불리를 위해서 이 같은 논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게 도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극우 성향을 보이는 강 후보와 단일화를 하면 이 보수표가 오더라도 중도층 표가 빠질 수 있는 만큼 협상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물밑에서 양쪽이 협상을 한 뒤에 강 후보가 적절한 시점에 자진 사퇴를 하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재명 캠프에서 총괄 선대본부장 맡았던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장 출마를 선언했어요? 네, 5선 중진인 조정식 의원이 하반기 국회의장 도전을 공식 선언한 건데요. 원래대로라면 이제 관리에 따라 국회의장 이후로 이제 김진표 5선의 연배가 가장 높은 의원 그리고 이상민 의원 등이 이제 거론되고 있었는데요. 그 이재명계 지지를 받고 있는 조 의원이 이제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 겁니다. 나이 등을 감안해서 관례로 여겨지는 분위기는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똑같은 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들이 다 5선이기 때문에 다 동등한 자격을 갖고 있고 조 의원은 초재선 의원들의 권유로 출마하게 됐다면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치톡톡 우주환 기자였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 환자로 의심되는 신규 발열자가 30만 명에 육박하고 1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지원을 위해 이르면 이번 주 초 남북연락사무소 통신선을 통해 실무 접촉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북한 평양 시내에 오가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고 도로도 차량 한 대 없이 텅 비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 의심 환자들이 급증하자 12일 오전부터 전국 모든 지역 봉쇄에 나서면서 도시가 마비됐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국적으로 30만 명의 발열자가 새로 발생했고 1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확진자가 아닌 유혈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지난 12일 처음 발표한 이후 누적 82만 명, 사망자는 모두 42명에 달하는 등 확산세가 가파릅니다. 여기에 PCR 검사 체계를 갖추지 못한 데다 백신도 전혀 확보하지 못해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방역 상황이 빠르게 악화하면서 통일부는 이른 시일 내에 코로나19 방역 지원을 공식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초 남북 연락사무소 통신선을 통해 실무 접촉을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도 남북 방역 협력에 지지를 표시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통제 불능한 전파가 아니라며 자력 대응 의지를 드러내 지원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화제 키워드로 보는 픽뉴스 하겠습니다. 민주숙 기자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뭐죠? 첫 키워드는 용감한 시민들입니다. 용감한 시민들. 어떤 행동을 한 건데 용감한 시민들이에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예.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도로 위로 스르륵 굴러갑니다. 경사는 없는데 차량이 계속해서 굴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한 여성이 뛰어들어 창문을 두드리는데 멈추질 않습니다. 위기를 직감한 시민들이 모여들었고 6명이 힘을 합쳐 차를 간신히 멈춰 세웠습니다. 간신히 지금 서고 있네요. 예. 차 안에 좀 운전자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일단 안에 사람은 있는데요. 예. 주먹으로 쾅쾅 두드려도 반응이 없습니다. 결국 한 여성이 들고 온 아령으로 창문을 깨부순 뒤에야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 60대 운전자는 갑자기 경련 증세가 찾아오는 바람에 차량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네, 위기의 순간 몸을 아끼지 않고 뛰어든 시민들 박수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푸틴 건강 이상설입니다. 푸틴 건강 문제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올해 나이 69살로 파킨슨병, 심혈관 질환 등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이번엔 혈액암설까지 나왔습니다. 미국 한 언론은 푸틴 대통령이 혈액암에 걸렸고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수술을 받았다는 익명의 러시아 신흥 재벌말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지난 9일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한 모습 때문에 이런 의혹은 더 증폭되고 있는데요. 네. 춥지 않은 날씨에도 두꺼운 담요로 무릎을 덮고 걸을 때는 오른팔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장도 푸틴 대통령의 건강이 심각한 상태다라고 말했습니다. Одночасно у нього кілька значних захворювань, одне з яких це є рак. 네, 특히 얼굴이 푸틴 대통령이 좀 부어 있는 게 좀 이상하다는 좀 생각이 들던데. 근데 지난달에
공개된 다른 영상에서도 몸이 좋지 않아 보이지 않았어요? 네, 사실 지난달 국방장관과의 회담 장면이 공개되면서 본격적으로 건강 이상설이 불거졌는데요. 회담 내내 푸틴은 탁자를 꼭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크렘린궁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푸틴 대통령의 건강과 또 전쟁이 연관돼 있다 보니까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다음 키워드는 신고 들어왔어입니다. 경찰 신고를 말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맞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상한데요. 경찰이 경찰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지난 2020년 강원도 춘천에서 한 20대 경찰이 말다툼 중에 여자친구를 폭행했습니다. 네. 여자친구는 이 사건을 112에 신고했고 가해자 경찰은 이 신고가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물어본 겁니다. 그는 지구대에 근무하는 동기 경찰에게 112 신고 내용을 보내달라고 부탁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자친구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사건 처리표를 넘겨받았다고 합니다.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내용이면 마음대로 주면 안 되잖아요. 물어본 경찰이나 알려준 경찰 둘 다 잘못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자친구가 두 사람을 고소했는데요. 폭행을 한 당사자와 사건 처리표를 보여준 경찰 모두 각각 벌금 7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랬군요. 예.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 15일 스승의 날이죠. 이번 키워드는 다시 태어나도 선생님입니다. 네, 선생님들한테 직접 물어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국 교원 8천여 명에게 다시 태어난다면 교직을 선택하겠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네. 또다시 교사의 길을 걸을 것이라 답변한 교원이 29.9%. 그러니까 3명 중 1명꼴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 되지 않네요. 네, 이렇게 긍정 답변이 30%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조사를 시작한 이래 올해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만족도가 낮아진 이유 뭐가 있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과도한 행정 업무와 지나친 학부모 민원이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 사이에선 차라리 스승의 날을 없애고 교육의 날을 만들어서 교육의 의미를 되새겨보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참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다고 했는데 아쉬우면서도 씁쓸한 소식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지식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사건 사고 소식 종합해서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오늘 새벽에 서울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들린 비극입니다. 청소 용역업체 직원이 쓰레기를 옮기다가 봉투가 터졌는데 그 안에는 탯줄이 달린 신생아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숨진 뒤였고요. 경찰은 유기범을 찾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 그제 새벽 이곳에서 갓난아기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경찰로 접수됐습니다. 구급대원이 급히 출동했지만 탯줄이 달린 신생아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숨진 신생아는 청소 용역업체 직원이 쓰레기를 수거하다 봉투가 터지면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쓰레기 실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신고를 해가지고 봉지를 새벽에 내놨는지 밤에 내놨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경찰은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범인을 찾고 있는데 아파트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신생아를 유기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 쪽문에 외부 사람들이 무지하게 돌아다니는데 아닐 수도 있고 그쪽으로는 없어요. 경찰은 정확한 사망 시간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또래 남성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있습니다. 범행 뒤에 스스로 112에 신고를 했고요. 왜 이런 일을 벌였나 조사를 해보니 키우는 강아지를 해치려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늦은 새벽 경찰이 집 내부를 살피며 구석구석을 감식합니다. 어제 저녁 9시쯤 집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또래 남성을 살해한 2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이제 경찰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집에 왔을 때 경찰분들이 이제 옆집 현장 감식을 하고 계셨고 A씨는 사건 발생 후 직접 112에 신고해 범행을 자수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해 A씨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 남성을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됐고 두 사람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를 해치려고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부검 등을 통해 자세한 범행 경위와 피해자와 가해 남성의 관계 등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오늘 새벽 부산에서 난 사고 소식입니다. 달리던 SUV 차량이 구조물을 들이받고 전복된 뒤에 화재까지 발생했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크게 다치는 대형 사고였는데 음주운전으로 밝혀졌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도로 위에 뒤집혀 있는 차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출동한 소방대가 물을 뿌리며 진화 작업을 벌입니다. 부산 을숙도대교 진입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고 전복되면서 불이 났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사고 당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콘크리트로 만든 도로 외벽까지 파손됐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이 불이 난 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운전자인 20대 여성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또 다른 20대 여성은 차량 밖으로 탈출해 목숨은 건졌지만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여자 두 명이 밖에 있었어요. 도착할 때부터 밖에 있었어요. 안전벨트를 하고 있는데 풀고 나왔다. 경찰 조사 결과 차량 운전자인 20대 여성은 면허 취소 수치의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7분쯤엔 경북 포항시 죽도동 고속버스터미널 사거리 인근 상가로 승용차 한 대가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20대 군인 4명과 상가 안에 있던 손님 3명 등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에 앞선 오늘 오전 6시 10분쯤엔 경북 경주시 서명국도에서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불이 나면서 2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이웃과 가족 없이 홀로 외로이 지내다가 고독하게 세상을 떠나는 이들 곁에 마지막 동행길을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품 정리사입니다. 가족 대신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고 마지막을 책임지는데요. 저희 이상혁 기자가 유품 정리사들을 만나서 안타까운 사연들을 들어봤습니다. 투숙객이 홀로 숨진 천안의 한 숙박업소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바닥에는 새 것과 다름없는 구두가 놓여 있고 침대 위에는 짐이 가득 담긴 여행용 가방이 놓였습니다. 정돈돼 있는 현장은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이쪽을 보시면 알겠지만 삶의 흔적이 이렇게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유품 정리사는 고인이 사망한 장소를 청소하면서 고인이 남긴 유품을 정리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이른바 고독사가 발생했을 때 죽음의 흔적을 치우는 일도 유품 정리사의 몫입니다. 여름철이나 아니면은 이제 기온이 높은 이제 날씨가 되면은 부패가 워낙 빨리 진행되고 부패 정도가 심하게 되면은 정말 일반적인 분들이 진입하기 어려울 정도의. 하지만 유품 정리사를 힘들게 하는 건 악취 같은 고인의 흔적이 아닙니다. 유품 정리사 일을 14년째 하고 있는 김세별 씨. 장례 지도사로 근무를 하다가 그 장례를 치르시던 유가족분의 부탁을 받고 청소를 도움을 드리게 됐죠. 이런 청소를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누군가 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김 씨는 외롭게 생을 마감한 고인이 누군가의 가족, 친구, 지인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더 힘들게 한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유품을 정리를 하다 보면 뭐 그분의 메모장이나 일기장도 보게 되고 그분의 인생을 어느 정도는 알고 나오게 되더라고요. 심적으로 좀 부담이 가기는 해요. 그래도 누군가에게 가장 외로웠을 공간을 다른 사람에게는 새로운 출발의 이정표로 만들 수 있다는 게 보람입니다. 유품 정리사들은 오늘도 어딘가에서 세상에서 가장 외로웠을 고인들의 마지막 동행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미국 뉴욕의 슈퍼마켓에서 총기 난사로 최소 10명이 숨지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용의자는 백인 우월주의자로 추정되는 10대 남성이고요. 범행 장면을 온라인으로 생중계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총기 사건이 반복되면서 미국에서는 총기 규제 논쟁에 또 불이 붙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주 버펄로시의 한 슈퍼마켓 앞입니다. 군복을 입은 남성이 손이 묶인 채로 경찰에 연행됩니다. 슈퍼마켓 주변 곳곳엔 사람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어젯밤 방탄복을 입은 18살 남성이 슈퍼마켓 직원과 시민을 상대로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용의자는 총격 범행을 온라인으로 생중계까지 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He was in the store shooting. He shot outside the store and he shot inside the store. I heard at least 20 shots in store. 사상자만 10여 명. 용의자는 범행 전 유색인종의 이민 등으로 유럽계 백인이 밀려난다는 글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버펄로 도심에서 5km 떨어진 총격 현장은 대부분 흑인들이 사는 주거 지역입니다. And it is my sincere hope that this individual, this white supremacist who just perpetrated a hate crime on an innocent community, will spend the rest of his days behind bars. 전날 미 프로농구 경기가 열린 위스콘신주에서도 3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해 20명가량이 다친 바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등 정치권에선 총기 규제 입법을 재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문을 연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어린 아들 데리고 한번 가봐야겠네요. 가고 싶다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요? 일단 입장료가 6만 원이고요. 주차장 공간이 부족한데 하루 요금이 한 18,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경차 할인 제도 그런 건 있겠죠? 그런 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직 배짱 영업이네요. 네, 장진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 주차장입니다. 주말이긴 하지만 이른 아침부터 5,000면에 달하는 주차장에 빈자리가 없습니다. 시내버스도 없는데 조금만 늦으면 외부 주차장에 차를 대고 셔틀버스로 이동해야 합니다. 주차 요금도 논란입니다. 하루 18,000원으로 책정된 값비싼 주차 요금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시간만 무료이고 그 이후부터는 무조건 18,000원을 다 내야 하고 대부분 주차장에 적용되는 장애인과 경차, 전기차 할인도 없습니다. 수도권 유명 놀이공원이나 공항 주차 요금보다 비싼 수준입니다. 국내 테마파크 중에서 두 번째로 비싼 6만 원의 입장료를 고려하면 주차 공간이나 요금이 지나치다는 게 이용객들의 반응입니다. 들어오는데도 복잡하고 1시간씩이나 걸려서 주차를 하니 너무 불편한 것 같고 그에 비해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네요. 레고랜드 측은 주차장 임대료 등을 고려해 주차료를 책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강원도 개발공사 측은 레고랜드에 최저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했다고 MBN 취재진에 알려왔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오늘 출범한 윤석열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는 역시 물가 안정이었습니다. 정부는 먼저 화물차 등 경유 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업자에게 유가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1기 경제팀의 첫 번째 만남입니다. 사령탑을 맡은 추 부총리는 물가 급등으로 인한 민생 부담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밀가루 가격 안정, 경유 가격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물가 및 민생 안정을 새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효과적인 정책 발굴에 정부는 먼저 화물차 등 경유 차량 운전자에게 지급되는 유가 보조금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값을 넘어서는 등 생계형 화물차 운전자들의 부담이 한계 수준에 왔기 때문입니다. 리터당 1,850원인 지급 기준을 낮추거나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높이는 방식이 유력한데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발표됩니다. 정부는 인도가 밀 수출을 중단한 것에 대해선 직접 수입하는 물량이 없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2위 생산국인 인도의 밀 수출 중단 조치가 장기화되면 국제 가격 인상으로 인한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날이 참 좋다 하는 말이 절로 나오는 요즘이죠. 휴일이자 스승의 날인 오늘도 맑고 쾌청한 봄하늘이 펼쳐지며 온전하게 봄의 계절을 느끼기 좋았는데요. 내일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기온이 차차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모레 한낮 기온은 평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에서 20도로 매우 크게 벌어져서 당분간은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겉옷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있습니다. 맑은 날이 길게 이어지며 건조특보는 확대 발효 중입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중부 일부 지역뿐만 아니라 남부 곳곳에서도 대기가 바싹 메말라 있고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서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또 중부 내륙은 5도 안팎으로 쌀쌀하게 출발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에는 24도 안팎으로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 강원 영서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고요.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순간 풍속 초속 20m 안팎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까지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고 쾌청한 가운데 봄 기운이 완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오늘이 5월의 중간인 15일입니다. 음력으로는 또 보름이기도 하고요. 네. 미국 인디언은 5월 보름달을 플라워문, 꽃보름달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지금 그 꽃 보름달 같은 장미도 활짝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본격적인 장미의 계절입니다. 맞아요. 계절의 여왕, 5월의 꽃의 여왕 장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장미 같은 멋진 한 주 맞이하시길 바라며 MBN 종합뉴스에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